시작했다고 치고 리허설. 안녕하세요. 유니티 라이브 시작합니다. 저는 미남이고요. 여긴 전 미녀고요. 여긴 추남입니다. 오케이. 쿨. 안녕하세요. 유니티 라이브 9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에반젤리스트 오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티 코리아의 프로덕트 마케팅 담당자 박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티 코리아 에반젤리스트 이상윤입니다. 네, 이번 라이브는 저희가 좀 특이하게 녹화를 미리 해서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항상 라이브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방송으로 송출하는 게 저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막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일반 녹화에서 사전 녹화에서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예약 방송 시스템을 사용해서 저희가 송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저희가 사무실이 없어요. 여기는 외국 나가 있고 저는 대전에 나가 있고 그런 식으로 다 사무실이 없는 상태여서 저희가 각자 현장에서 저희가 채팅은 조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없고 영상은 라이브가 아니긴 하지만 저희가 채팅으로 계속 응대를 해드릴 테니까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뭐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채팅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먼저 그 양해 말씀을 조금 구하고 싶은 게 일단 제가 지금 지난달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도쿄하고 싱가포르 유나이트에서 그 발표를 해야 돼서 지금 이번 주는 그거 준비한다고 지금 녹화 방송 작업도 좀 약간 힘들어서 오늘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고 저는 빠질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채팅창에는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 그 도쿄랑 싱가포르 때 다루는 주제가 그 제 자료 많이들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유니티 라이트 매핑에 대한 것들을 2019 버전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10월 중순에 자료는 공개를 할 거고, 그리고 이따가 소개해드릴 인더스트리얼 서밋 행사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할 겁니다. 만약에 혹시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한번 인더스트리얼 서밋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인사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여기 이제 주연님이 그래서 오늘 저 대신 호스트를 하실 겁니다. 아니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라이브. 다음 달엔 한번 혼자 세워봅시다. 아, 저요? 저는 안녕. 네, 그래서 상윤님 빠이빠이 했고요.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저희가 9월, 10월에 행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행사들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2019.3 버전이 출시가 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좀 중요한 기능들, 뭐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기능들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가을 시즌에 풍성하게 마련된 행사에 대해서는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일단 굉장히 많아요. 유나이트도 있고, 뭐 유니티 에즈 쪽, 마케팅 쪽, 다른 인더스트리 쪽 세미나가 있는데 하나씩 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9월 26일 날 저희 유니티 에즈 팀에서 준비하는 세미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온오프 믹스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주제는 저희 마케팅 수익과 그 다음에 저희 최신 마케팅 광고에 대한 얘기들을 준비를 했고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동남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알고 가실 수 있는 세션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게임 많이 동남아 시장 타겟팅 하셔서 개발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세션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좀 많은 참여, 직접적으로 오셔서 듣고 소통하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비트망고하고 마프게임즈 아시죠? 네네. 그쪽에서 직접 오셔서 유니티 에즈 세미나에서 경험담을 직접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분들과 저희 유니티가 함께 전달하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오셨으면 좋겠고, 하나 더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유니티의 새 오피스를 투어해 보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시면 또 저희 지연장님 실제로 또 만나보실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없어요. 아쉽네요. 네, 그 기회는 참 아쉽네요.
저희 많은 유저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유나이트 코펜하겐이 9월 23일을 기점으로 드디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펜하겐에서 진행이 되고요. 23일부터 26일까지 총 거의 일주일간 진행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 세션들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시는 것처럼 세션은 나중에 얼마든지 또 들으실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세션은 꼭 들으셔서 유니티가 전하는 뉴 피처 꼭 알고 가시고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펜하겐이랑 비슷하게 또 유나이트 도쿄가 또 25일 날 시작을 해서 26일 날 끝나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긴 하겠지만 또 도쿄, 일본에서만 또 들려줄 수 있는 사례나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있게 또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0월 1일에는 유나이트 싱가포르이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유나이트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풍성하게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지연님 또 유나이트 관련해서 얘기해 주실 거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유나이트 도쿄 같은 경우는 저희 한국지사에서 2명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김범주 본부장님이나 그리고 이상윤 TA 이반젤리스트님이 발표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방송 나간 동안 아마 세션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안 하나? 아무튼 안 하면 채팅이 들어와 있으면은 안 하는 거일 거고, 채팅이 없으면 아마 발표가 진행 중일 거예요. 네. 정확히 시간이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럼 이제 다시 국내 소식으로 넘어와서 행사 일정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시죠? 그 국제영화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권위 있는 영화제죠. 부산국제영화제에 저희 유니티 기술을 소개를 하러 참여를 하고요. 또 부스도 마련이 돼서 많은 영화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또 하면서 많은 기회를 또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에반젤리스트 분들이 세션을 또 진행을 하셔서 그쪽 관계자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저희가 M&E 쪽으로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더 드릴 수 있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를 그런 기회들을 발굴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서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많은 뉴스레터나 커뮤니티 홍보를 진행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의 있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부산국제영화제 전체 기간 동안 참여를 하는 건 아니고요. 5일에서 8일까지만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5일, 그 다음에 6일, 7일 이렇게 세션이 나눠져 있고요. 부스는 5일부터 8일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진행하는 세션에 대해서는 지연님께서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일 토요일에는 분기형 스토리텔링과 상호작용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특히 요즘 인터랙션이 가능한 영화가 많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기형 영화를 유니티를 가지고 제작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6일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시네마틱 VR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네마틱 VR라고 하면은 요즘 VR 끼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영화 작품을 VR 끼고 진행을 하는 장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제작에 관한 얘기를 할 거고요. 7날 월요일 같은 경우는 프리비즈라든가 아니면 가상 프로덕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비즈라든가 가상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영화 제작을 할 때 미리 사전 제작 부분, 이런 사전 제작 부분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유니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 제작, 애니메이션 제작, 그런 전반적으로 세션들이 다양하게 풍성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되게 재미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부천 국제 애니메이션 축제 소개를 할게요. 진행되는 기간은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세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리얼타임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메인으로 할 거고요. 실제 이거를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떠한 기술들을 어떻게 접목시키면 좋을까에 대한 그런 퓨처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언급을 할 거라서요. 이것도 또 애니메이션 제작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세션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근데 시사항이 또 포함이 되어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어워즈 같은 거를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유니티가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선정되신 분들께는 유니티 프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좋은 기회네요. 그럼요. 유니티 로고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거 저희한테 좋은 거예요? 다음 행사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요거는 사실 빅게임 쪽이에요. 인더스트리 서밋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갖고 있는 엔진을 활용해서 요즘에 다른 인더스트리, 뭐 예를 들면
건축, 토목, 뭐 매뉴팩처링, 뭐 아니면 뭐 자동차, 뭐 여러 가지 산업에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더스트리를 좀 함께 모아서 저희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진행되는 인더스트리 서밋인데 뭐 각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지금 관심을 보여주시고 있고 참여를 예정하고 계셔서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베이스 자체가 저희 게임 엔진 기술을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게임 분야 분들이라고 해서 뭐 관심이 없게 보시거나 참여를 안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엔진을 어떻게 하면 확장 가능한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보면 또 한 번쯤은 오셔서 아 유니티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엔진이구나, 이게 내 프로젝트나 내 비즈니스에 어떠한 뭐 인사이트를 줄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참여해 보시는 것도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그런 행사가 될 것 같고요. 10월 22일 날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진행이 되고요. 저희 그 지하 1층에 있는 하모니 볼륨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오전 세션, 오후 세션, 또 오후에는 인더스트리별로 트랙이 나눠서 진행이 되고 저희가 또 오토데스크랑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오토데스크 쪽에서 오셔서 세션을 해주시기도 할 거라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세션을 들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소는 여기 시티에 안 적었었는데 외우셨구나. 야 역시 짱이야. 기억력 좋네. 마케팅 팀입니다. 네, 특히 인더스트리 서밋 같은 경우는 미처 유나이트 때는 아마 게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미처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이 맞아요. 그리고 뭐 AR, VR, AR 이쪽으로도 굉장히 더 많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유나이트에서 참여하셨더라도 또 이 행사도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내용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 저희 머신러닝이나 신비즈 이런 자동학습을 하는 기계학습을 하는 얘기들은 사실 이번 인더스트리 세밋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AI나 머신러닝 뭐 말씀하신 그런 분야의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으면 이번 행사에 오셔서 함께 또 소통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웨비나가 좀 지난번을 끝으로 한동안 좀 쉬어가는 기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달에는 진행을 안 하고 저희가 10월 달에 좀 스페셜 웨비나로 잠깐 한번 또 찾아뵐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연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건데 저희가 삼성 어댑티브 퍼포먼스 웨비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노트 10 출시에 맞춰서 저희가 삼성이랑 같이 기획이 된 웨비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좀 이전에 썼던 어댑티브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더 내용이 풍성해지는, 그리고 유나이트 코펜하겐 때 어나운스 되는 내용이 포함된 조금 더 퀄리티가 높은 수준의 세션으로 준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댑티브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웨비나를 진행할 때 단순히 그냥 어댑티브 퍼포먼스에 대한 소개뿐만이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적용된 사례들 보여드리고, 저희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저희가 노트 10 기기를 받아서 거기서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도 조금 생각보다 맞아요. 밀렸고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날짜가 근데 아직 미정이에요. 아직, 네, 저희 지연님이 워낙 또 공사 담당하셔서 바쁘셔서 공사가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확정이 되는 대로 기존처럼 웹메일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드릴 거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행사 다 사실은 저희가 각각의 채널로 다 어나운스를 해드릴 거니까 혹시라도 이 방송을 놓치시더라도 그런 내용들을 보고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 안내는 뭐 이 정도로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11월에 지스타에 여전히 참여를 하고 파티도 진행을 하겠지만 파티에? 당연하죠. 아. 네, 요 소식은 아직은 좀 이른감이 있어서 저희가 또 저희 에반젤리스트 분들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 업데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파티가 최고지. 그쵸? 좋네.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만 상윤님처럼 이제 빠이빠이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기 전에 아, BRC도 갔다 오셨죠? 그래서 BRC 때는 네, 어땠나요? 다녀왔습니다. BRC 소감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인디게임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디 클리닉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인디게임만은 아니지만 MW 어워드를 통해서 그 인디 개발자분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덕트 마케팅을 담당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다양한 유저분들을 좀 만나서
직접 소통하는 기회를 좀 갖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세미나나 웨비나는 어느 정도 소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간 거죠. 그래서 발로 네, 뛰었구나. 발로 뛰었습니다. 오. 네. 그래서 무릎 실제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연식이 좀 됐죠. 네.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부산에 가서 BIC 행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 유니티로 만들어진 게임들의 부스를 직접 다 보면서 그분들한테 제가 유니티에서 왔습니다라고 말은 안 하고 게임을 직접 다 한번 해보고 실제 그 안에서 게임을 참여하시는 유저분들의 피드백도 같이 좀 듣고 실제 그 안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얘기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언더커버네? 그렇게 되나요? 이제 의도하지 않았지만 얼굴 팔려서 이제 안 되겠다. 다음에 안 될 거예요. 네, 그래도 괜찮아요. 리서치 다 됐어요. 네. 그래서 많은 소중한 정보를 사실 얻을 수 있었어요. 항상 이제 뭐 저희 관점으로 보고 유저 관점으로도 보지만 현장에서 듣는 피드백은 항상 이렇게 또 라이브 하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또 2개의 게임 부스는 저희가 또 가서 직접 인터뷰를 했어요. 그건 이제 언더커버 아니고 저희 유니티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좀 유니티로 개발을 하면서 어려우셨던 점 그리고 출품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거 여러 가지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워 랠리, 컬러링 디오라마 그쪽 개발자분들이랑 소통을 했는데 뭐 저희 엔진으로 만들어서 그런지 일단 뭐 게임의 퀄리티는 상당히 좋았고요. 그럼요. 네, 유저 피드백도 상당히 좋았고요. 팩트 최적화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또 나눌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받아와서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인디 개발자분들한테 기술적으로 혹은 마케팅이나 이런 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고민을 또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사실상 저희 인디를 도와주는 다양한 채널을 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할까 저희가 내년에는 더 큰 고민과 숙제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거를 좀 결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하게 알차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언급하셨던 컬러링 디오라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디 클리닝으로 한번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던 작품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출품하기 전에 저희가 잠깐 좀 해봤었는데 맞아요. 되게 게임이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 설치해서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서 아직도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이 두 인터뷰한 업체 아니더라도 유니티로 만든 작품은 저희가 언제나 항상 다 마음으로 항상 모든 것을 다해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품된 모든 작품들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진행하고 계시는 프로젝트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훈훈하네요. 그럼 저 이제 가게? 그렇게 정색하면 어떻게 해요? 가야 할 시간이에요. 네. 빠염. 빠염. 내 뭔 소리? 났어. 뭔 소리야 그게? 달달달. 자, 지금부터는 2019.3 버전, 아직 베타 버전이에요. 2019.3 베타 버전에 대한 기능 몇 가지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3 버전이 나온 지는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모든 기능을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괜찮은 기능들, 주요 기능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드리고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방송을 녹화를 하면서 중간중간 좀 체크를 해보니까 음성 싱크가 살짝씩 밀리는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편집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데모할 때는 제가 작게 나오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제가 여유가 되면은 음성 싱크도 편집하면서 맞추겠지만 만약에 싱크가 안 맞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유니티 블로그를 가보시면은 이렇게 2019.3 베타에 대한 그런 글이 있고 쫙쫙쫙쫙 내려보면은 뭐 기능들 소개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되게 내용이 길고요.
쭉 내려보시면 은 맨 아래 여기 랭귀지를 한국어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어로 바꾸시면은 한국어 블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2019.3 베타에 대한 내용도 얼마 전에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좀 영어가 불편해서 그 기존의 패치 릴리즈 노트 같은 걸 못 읽어봤다 그러면은 이 글을 읽으시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이게 이게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예요. 저희가 RTX 그래픽 카드를 경품으로 내걸고 있고요. 그래서 버그 리포트를 하실 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태그를 달고 버그 리포트를 하시면 2019.3 버전만 해당하는 거예요. 2019.3 베타 버전 사용하시다가 뭔가 버그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버그 리포트 할 때 이 태그를 달고 리포트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응모가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분들께 리포트했다고 모든 분들께 드리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추첨을 통해서 RTX 그래픽 카드를 저희가 경품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2019.3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딱 여시면은 바로 와닿는 게 바로 UX, UI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조금 더 심플화됐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모던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럼 플랫 스타일로 UI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된 게 요즘 좀 트렌드거든요. 무조건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갔다고 그런다기보다는 요즘은 뭐 모니터가 2K, 뭐 4K, 뭐 8K까지도 그렇게 모니터가 되게 크잖아요. 이런 다양한 해상도, 고해상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스타일의 UI가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뿐만이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스타일로 UI들이 가고 있고, 그리고 유니티도 그런 트렌드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괜찮은 기능 중 하나가 하이어라키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눈 모양 아이콘, 요 화살표 모양 아이콘. 아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눈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은 화면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신비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를 끈 건 아니고요. 그냥 보기만 끈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시 켜고 뭐 이 중에서 뭐 그라운드만 좀 끄고 싶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끄고 싶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를 끄는 것이 아니고 뭐 편집하다 보면 여긴 지금 간단한 씬이라서 그렇게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씬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막 좀 눈에서 치우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아이콘을 사용하시면 되게 유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아마 감이 오시겠지만 이건 아예 선택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바닥을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브젝트들을 선택이 안 되게 이렇게 꺼버릴 수가 있어요. 선택이 되지 않고 이걸 다시 껐다 키면은 이제 선택하고 편집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편집 같은 걸 쉽게 할 수 있게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9.3이 아직은 베타 버전이라서 사용하다 보면 버그도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버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안내 드렸던 것처럼 해시태그 달아가지고 리포트 하시면은 뭐 경품의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 UI를 사용하다가 좀 키우고 싶어. 모니터가 내 지금 8K 모니터라서 그냥 8K 모니터 올리면 되게 글자가 작게 보이거든요. 마치 내가 노안이 온 것처럼 되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뭐 8K 모니터라든가 되게 고해상도의 모니터는 아마 좀 스케일링을 하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프리퍼런스에서 UI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의 기본 스케일링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커스텀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 키면은 적용이 되고요. 한번 껐다 켜볼게요.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여기 300은 너무했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도 뭐 UI가 막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윈도우즈에 보면은 해상도의 그 스케일링을 조절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을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깨져요. 이제는 0.3부터는 고해상도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대응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19.3 버전부터는 저희가 LWRP를, 그러니까 SRP 기반에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파이프라인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LWRP 그리고 HDRP. HDRP 같은 경우는 하이 디피니션 뭐 그렇게 가고, LW 같은 경우는 라이트 웨이트 해가지고 경량 파이프라인 이런 이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2019.3 버전부터는 유니버셜 RP라는 이름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LW라는 게 이름에 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좀 가벼운 플랫폼에서만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VR, AR 그리고 뭐 가벼운 플랫폼, 물론 그리고 또 무거운 플랫폼 뭐 그런 데서 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 네이밍이 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조금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유니버셜 RP라는 이름으로 제가 좀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게 2019.3 버전부터 적용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름만 바뀌었지 기본적인 건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버전이 거듭되면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기존에 LW 프로젝트를 하셨으면은 좀 네임스페이스라든가 그런 것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샘플 만드시면은 유니버셜 RP라고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허브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유니버셜 RP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2 버전까지는 이게 LW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유니버셜 RP 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기존의 LWRP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LW, 유니버셜 RP 이거에 대한 세션을 저희가 한 2차례 정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게 있거든요. 한 반나절짜리 행사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를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웨비나,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행사는 제가 개인 채널을 찍어 올린 게 있는데 좀 그러니까 촬영 환경이 허접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라고 권장드리기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똑같은 행사를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면 저희가 공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3 버전에는 플레이 모드를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모드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작업을 하다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1, 2, 3, 4, 한 4, 5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크질 않으니까 그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뭐 프로젝트가 되게 큰 프로젝트다, 무거운 프로젝트다, 그러면 뭐 플레이 버튼 누르고 나서 10초 이상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 막 1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그리고 씬이 무거울수록, 뭐 소스 코드가 많을수록, 그런 식으로 프로젝트가 무거울수록 이런 플레이 모드, 그러니까 이런 재생 모드로 들어가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래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엔터 플레이 모드 옵션 이걸 키게 되면은 좀 플레이 모드가 좀 더 빨라져요.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누르고 1, 2, 되게 좀 체감상 되게 빨라졌죠. 이게 다시 해볼게요.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뗄 때 말씀드릴게요. 버튼을 눌렀다 뗍니다. 떼고 금방 이제 플레이 모드로 진입을 했죠. 다시 프로젝트 세팅, 여기서 이 모드를 꺼볼게요. 다시 끄고 다시 플레이 버튼 눌렀다 떼보면은 어느 정도 좀 기다려야만은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죠.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금 작아가지고 별로 체감 효과가 어느 정도 눈에 확 안 띌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단순히 그냥 작업하다가 플레이 버튼 눌렀다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이 플레이 버튼 누를 땐 되게 뒤로에 이 백그라운드상, 유니티 상의 백그라운드에선 되게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중 가장 좀 많이 무거울 수가 있는 게 씬을 다시 리로드 하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 지금 우리가 씬 작업을 하잖아요. 씬을 작업을 하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유니티에서 에디팅을 할 땐 지금 이거를 에디트 모드라고 합니다. 유니티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에디터에서 막 편집하고 있는 이런 모드를 에디트 모드라고 하는데, 이 에디트 모드에서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플레이 모드로 들어갈 때는 씬을 내부적으로 내렸다가 올려요. 그러니까 플레이 모드에서 작업하던 씬을 언로드하고 그리고 디스크로부터 이 씬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씬을 내렸다가 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갈 때는 이 플레이 모드의 씬을 다시 언로드하고 에디팅 작업하고 있던 거를 디스크에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유니티 막 작업하다 보면 템프 폴더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템프 폴더가 이런 에디트 모드에서 막 에디팅하는 작업을 뭐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폴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디트 모드, 플레이 모드, 실제로 사용하는 씬이 다르다 보니까 플레이 모드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은 이 플레이 모드에서 작업했던 게 날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 모드에서 뭐 카메라의 FV를 한번 바꿔볼까요? 카메라의 뭐 FV를 바꿨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가면 반대했구나. 지금 여기서 만약에 플레이 모드 상태에서 FV를 뭐 한 60 정도 바꿨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가면은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에디트 모드하고 플레이 모드하고 서로 실제로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같은 씬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에디트 모드의 씬하고 플레이 모드의 씬하고 실제로는 다릅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씬 자체를 리로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C# 도메인을 리로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C# 도메인을 리로드하면서 뭐 플레이 모드 진입할 때는 리로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리로드를 하기 때문에 뭐 시리얼라이즈라든가 어셈블라든가 그런 걸 다시 내렸다가 올리고 이걸 다시 리셋하고 매번 리셋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C# 같은 경우는 이 유니티 C#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저스트 인 타임이기 때문에 뭐 도메인을 내리면은 세팅했던 게 다 날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메인을 재로드하면은 시리얼라이즈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추가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들을 건너뛰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설명 같은 거는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 모드가 따로 있고 에디트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플레이 버튼 눌렀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런 것들 다시 내렸다가 올리고 그래서 씬도 리로드하고 뭐 C# 도메인도 리로드하고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도메인 리로드하는 부분이 지금 바뀌면 싹 빠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디스크로부터 다시 로드하던 부분이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시리얼라이즈를 다시 하던 부분도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모드로 진입하면서 오래 걸리던 과정을 생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디터 안에서 플레이 모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건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거의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에디트 툴 그러니까 에디트 툴을 뭐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온 엔터 플레이 모드를 이용해서 뭐 작업하는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살짝 기능 같은 게 꼬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익스피리먼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용하시다 보면 버그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 좀 감안을 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9.3 버전부터는 리얼타임 레이트레이싱, 줄여서 뭐 RTX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이 RTX 같은 경우 패키지 매니저에 2019.3 버전부터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RTX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GitHub을 통해서 배포한 지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GitHub을 통해서 이 시험 버전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19.3 버전에
솔직히 아직 안 들어왔어요. 패키지 매니저에. 아직은 안 들어왔는데 이 베타 사이클 동안에 패키지 매니저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정식으로는 당연히 아니고 프리뷰 버전을 먼저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테스트를 거치고 정식 버전을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저희가 GDC나 뭐 그런 GDC나 유나이트에서 뭐 몇 번 보여드렸던 BMW 데모예요. 그래서 그 데모를 가져와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RTX를 통해서 지금 이 비디오가 롤링이 되고 있을 때 이 반사 이런 표현도 잘 되고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반사가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리플렉션 같은 경우도 이거는 지금 현재 스크린 스페이스로 리플렉션을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는 RTX를 사용해서 리플렉션을 표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스페이스로 했을 때는 화면에 보이는, 그러니까 이런 쉐입을 봤을 때 화면에 스크린 스페이스다 보니까 이 화면에 보이는 거에 기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RTX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 리플렉션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 차량 바닥이라든가, 물론 이게 어두워서 잘 티는 안 날 수는 있어요. 근데 바닥 같은 경우도 정교하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퀴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 쉐입을 유지하면서 이런 리플렉션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섀도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U 같은 경우도 껐다 켰다 해보면은 이 바퀴 부분 살짝 이 부분 집중해서 보시면은 살짝 차이가 날 거예요. 한번 인테리어를 가볼게요. 인테리어 갔을 때도 보면은 지금 리플렉션을 지금 스크린 스페이스로 한 거고 RTX로 한 겁니다. 그래서 RTX로 켰을 땐 이런 조그 다이얼의 모양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정교하게 반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걸 한번 열어볼까요? 컵홀더를 이렇게 열어보고 보면은 RTX를 껐을 때, 켰을 때 이런 차이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RTX를 이용하게 되면 이걸 좀 더 정교한 표현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할 기능은 유니티 애니메이션 리깅 시스템입니다. 많은 분들이 살짝 오해를 하시는 게 유니티가 처음부터 리깅을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당연히 DCC, 그러니까 마야나 맥스 같은 그런 DCC 툴에서 애니메이션 리깅 작업을 하고 스켈리탈이 입혀진 모델을 가져와서 추가적인 본 작업이라든가 추가적인 리거, 컨트롤러 그런 걸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서 런타임으로 막 갱신해주고 조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IK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 얘기겠죠. 추가적인 IK 컨트롤러 같은 걸 달아가지고 리거를 추가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뭐 트래킹을 하고 아니면 실시간으로 IK 작업을 하고 그러면 꽤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일단 데모로 우선 보여드릴게요. 애니메이션 리깅 같은 경우는 사실 2019.1 버전부터 프리뷰로 제공이 되어 왔어요. 2019.3 버전에 새로 추가된 건 아니고요. 추가된 지는 꽤 됐는데 버전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계속 기능들이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패키지 매니저에서 프리뷰로 현재 제공을 하고 있고 지금은 0.2.3 버전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샘플이 추가가 됐어요. 샘플 프로젝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하나 열어볼게요. 샘플은 유니티 폴더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많은 샘플들이 몇 가지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하나를 열어볼게요. 열면 이게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본이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본 렌더러라는 컴포넌트가 있거든요. 이걸 추가를 하시면은 본을 이렇게 신비해서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쉐이프도 라인으로 할 건지 아니면 뭐 피라미드로 할 건지 박스로 할 건지 그런 것들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라인 아니면 뭐 피라미드 그리고 두께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두께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컬러 같은 것도 뭐 당연히 조절 다 되고요. 그리고 표시할 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요 모든 계층 구조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뭐 시사 선택을 해가지고 뭐는 보이고 뭐는 건너뛰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보여지는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을 시각적으로 보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그 빌드에서 선택을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 리그가
유니티 안에서 추가한 리그고요.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플레이를 하면은 지금 캐릭터가 걸어가다가 뭐 잠깐 서서 뭐 칼도 줍고 뭐 그러는데 지금 요 발끝에 요 발과 이 무기가 지금 릭을 달아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칼을 집었다가 칼 등에 꼽았다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리그에 대한 가중치를 0으로 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춤추면서 양 발에 달린 리그랑 이 칼에 대한 리그를 지금 가중치 0으로 그러니까 무효화 시켜버렸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나오고요. 아니면은 발 하나만 한번 꺼볼까요? 지금 왼쪽 발은 꺼놓은 상태고 오른쪽 발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IK랑 뭐 그런 식으로 다 연동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번 다른 샘플을 열어볼게요. 체인 샘플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플레이를 해보면은 전갈이 여기 아이콘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릭을 달았다고 아이콘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은 전갈이 애니메이션은 미리 만들어진 그러니까 흔히 사용하는 FK로 달려 있습니다. 포드 키네매틱스로 애니메이션이 지금 만들어진 상태고 다만 이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요 끝 침 부분? 침 부분에 컨트롤을 달아가지고 지금 IK로 지금 정확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IK를 꺼볼게요. 이거가 여기 있고 여기 가중치를 0으로 두면은 그냥 자기 대굴박을 찌르고 있죠. 원래 애니메이션은 딱 이렇게 찌르는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걸 추가적인 릭을 실시간으로 조작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인 IK도 다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다른 샘플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이 샘플 같은 경우는 뭐 댐프 트랜스폼을 보여드리고 있는 샘플인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가중치를 0으로 해서 꺼볼게요. 끄고 플레이를 해보면요. 이게 뭐 지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게 지금 빳빳한 상태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웨이트를 다시 일로 제도를 넣어볼게요. 그럼 이 노드 하나 이런 노드들이 댐프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댐프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설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뭐 물리 댐핑 효과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니티 애니메이션 리깅 시스템에 대한 샘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뭐 보실 수 있는 좋은 샘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능이 계속 발전해서 2019.3 버전부터는 이걸 타임라인에서 오버라이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컨트롤 같은 걸 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뭐 정해진 애니메이션, 예를 들어서 뭐 캐릭터 같은 경우는 다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있을 거고, 아니 뭐 이런 슈팅 게임이다. 그러면은 뭐 사격이 된 모션도 있을 거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컷신 같은 거 만든다. 그럴 때는 정해진 애니메이션만 쓴 것이 아니고 컷신용 애니메이션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 아이들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뭐 걷는 거라든가 앉는 거라든가 그런 걸 인게임용 말고 뭐 타임라인용이란다. 시네마틱용을 또 추가적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뭐 이미 있는 어느 정도 갖춰진 애니메이션에서 타임라인에서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이용하시면 뭐 제가 생각하기엔 특히 이런 컷신이라든가 시네마틱 장면에서 리소스를 또 적게 만들고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리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프리뷰고요. 그래서 정식 버전은 아니라는 점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계속 버전업이 되면서 기능들이 계속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괜찮게 생각하는 기능 중 하나가 새로운 인풋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인풋 매니저가 있잖아요. 이 인풋 매니저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풋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키지 매니저에 추가됐고 물론 아직까지는 프리뷰 버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식 버전은 아니고 프리뷰 버전 상태지만 컨셉은 되게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인풋 매니저에서 보시면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 인풋 매니저라는 시스템은 되게 괜찮긴 해요. 이 시스템 자체가 되게 괜찮긴 한데 요즘은 컨트롤러의 종류들이 그러니까 입력 장치 종류들 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 시스템으로 하나를 다 퉁치기에는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각각 이름별로 뭐 이렇게 파이어 1, 2, 뭐 발사, 점프, 마우스 X, Y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추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점프는 뭐 키보드나 마우스 버튼 뭘로 할 거냐, 뭘로 매핑할 거냐, 그 이거는 조이스틱 맥스 2 뭐 이런 식으로 좀 뭉뚱그려서 세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냐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런 XR 컨트롤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XR 컨트롤도 쓰기 위해서는 이런 인풋 매니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그러면 이 컨트롤러 중 이 버튼은 뭘로 매핑되어 있을까? 아니면 이 조이스틱, 그러니까 조이스틱이 두 가지잖아요. 이런 패드도 있고 조이스틱도 있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가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뭐에 매핑되고 그런 게 딱 이 컨트롤러만 봐서는 되게 애매해요. 까리까리해요. 그래서 직접 일일이 눌러가면서 디버깅해서 알아보던가 아니면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누가 정리해놨으면 그걸 보고 하던가 그런 식으로 좀 명시적이지 않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은 엑시스일까요? 버튼일까요? 이건 엑시스거든요. 그러니까 버튼이긴 한데 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버튼이 아니고 조이스틱처럼 취급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그냥 버튼이에요.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시적이지 않고 애매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풋 시스템은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이 명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 시스템 같은 경우는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세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모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모를 보시면은 새로운 인풋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되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걸 플레이를 해보면은 뭐 되게 간단한 샘플이에요. 샘플 자체는 액션 자체가 그냥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발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쫙 길을 모았다가 발사! 예!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쓸 수 있는 이런 되게 간단한 샘플인데 이게 지금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꺼서 봐볼게요. 일단은 새로운 인풋 시스템을 쓰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세팅에 플레이어에 보시면은 인풋 시스템을 뭘로 할 건지 이걸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올드라고 되어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인풋 시스템, 잘 알고 있던 인풋 시스템이고 이게 새로운 인풋 시스템,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서 받은 거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둘 다 사용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기본값은 뭐 둘 다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로 강제로 바꾼 상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플레이어 보시면은 이런 스크립트가 추가된 상태고 이 스크립트를 보면은 바로 어떻게 썼는지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컨트롤러 코드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중 보시면은 심플 컨트롤 이런 클래스를 쓰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간단합니다. 사실 제이슨 형태의 스트링이 박혀 있어요. 근데 이 스트링 같은 경우는 직접 타이핑한 게 아니고 에셋을 통해서 이 제이슨으로 자동을 변환을 시켜준 거예요. 그 에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에디트 에셋 눌러보면은 이런 키 매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뭐 이 무브 같은 경우는 스틱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고 그리고 키보드를 사용했을 때는 뭘 눌렀을 때 어떻게 작동할 거고 그런 걸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룩이라는 걸 보고 여기 버튼 눌러서 바인딩을 추가해 줍니다. 바인딩을 추가하고 패스 그래서 XR 컨트롤러 그러니까 이런 XR 컨트롤러가 그냥 명시적으로 추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컨트롤러인지 선택을 해서 그냥 적용 세팅을 하면 돼요. 그래서 데이드림, 뭐 기어 VR, 뭐 바이브를 할 건지 아니면 오픈 VR이 어디 갔냐?
잠깐만. 오픈 VR은 그냥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모든 컨트롤러들이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으니까 모든 컨트롤러마다 사실 이런 버튼 값 같은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인풋 세팅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그냥 이렇게 명시적으로 다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컨트롤은 보시는 것처럼 직관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직관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임포트 세팅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 클래스를 생성을 할 건지 체크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성을 하면은 자동으로 코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이 제이슨 코드들이 수동 입력한 게 아니고 저희 구성이 자동으로 코드로 이렇게 스트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코드에선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이벤트 등록 방식으로 코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매 업데이트마다 뭐 get input 하거나 아니면 get access 그런 식으로 매 업데이트마다 체크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냥 이벤트를 등록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파이어가 뭐 동작을 했거나 아니면 뭐 누르는 게 시작이 됐거나 아니면 캔슬 됐거나 이런 식으로 매 이벤트마다 코드를 등록해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드 구성도 되게 깔끔해질 수가 있고 구조도 그만큼 간결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뷰 단계라서 정식 버전이 되면은 이런 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저희가 튜토리얼 제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직은 살짝은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유니티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해봤던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게임이 되겠죠. 게임 같은 경우는 유니티 자체가 메인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간혹 유니티를 그냥 서브처럼 쓰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신저라든가 아니면 뭐 쇼핑몰 앱이라든가 그런 각각 여러 가지 뭐 네이티브 프로그램에서 딱 뭔가 눌렀을 때 그때 순간적으로 뭐 VR 모드가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3D 모드가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AR 모드가 되거나 그런 식으로 메인 프로그램 따로 있고 부분적으로 어떤 특수한 경우에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텐데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됐지만 2019.3 버전부터는 이런 유니티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랑 둘 다 그런 기능이 지원이 되고요. 이건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프로그램, 일반적인 스마트폰용 앱은 보통 네이티브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게임 같은 그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 말고 이런 뭐 브라우징 할 수 있는 쇼핑몰이라든가 그런 앱 같은 경우는 네이티브로 만드는데 순간적으로 이때 유니티 라이브러리처럼 불러서 지금은 AR 모드로 사용하는 그런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사용하다가 이 티셔츠가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 컵이 마음에 들어 그럼 이걸 버튼 눌러서 딱 AR 모드로 진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니티를 그때 순간적으로 구동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처럼 구동을 해서 사용하다가 다시 네이티브 앱으로 돌아가고 이런 왔다 갔다 전환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걸 하려면 유니티가 메인이 되고 그냥 웹뷰를 띄웠어야 되는데 이제 그 반대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티브 앱이 메인이 되고 유니티를 라이브러리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내용은 렌더 스트림입니다. 이름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유니티 렌더 스트림이라는 기능이 얼마 전에 공개가 되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 렌더링 할 수 있는 거예요. 웹 RPC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웹 RPC는 리얼타임 커뮤니케이션, 대표적인 게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 렌더링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뭐 PC 하나에서 렌더링 하는 거를 원격으로 여러 디바이스에 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거꾸로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조작한 거를 역으로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클라우드 렌더링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클라우드 렌더링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내부 인트라넷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할 겁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퍼블릭하게 클라우드 렌더링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커버 못하는데 좀 내부 인트라넷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블로그 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블로그 글을 보시면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GitHub을 통해서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GitHub을 통해서 직접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유니티 라이브 9월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방송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뭐 스케줄이 좀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일정이 겹쳐가지고 이번엔 사전 녹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라이브로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다만 좀 더 포맷을 다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뭔가 구성을 갖춰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방송에 계속 공을 많이 들이고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